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기업반이죠. 인적성이고요. 혹시라도 지난 8월에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들을 좀 더 연습해 본다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랑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는 게 되겠죠. 다른 이제 공기업반이라면 제가 이제 근데 이 평소에 공기업반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인적성을 다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성에 관한 것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수금 이렇게 인적성을 강의를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월요일은 저랑,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언어 맞나요? 뭐 하여튼 그럴 겁니다. 언어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수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험 대비들도 필요하겠지만 인적성은 어쨌든 이제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잘은 몰라도 NCS에 관해서 이제 뭔가 수업을 듣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NCS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NCS만 알아서 될 일은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반이 되는 건 인적성이고요. 그 인적성으로부터 얼마나 이제 NCS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은 어땠다, 저번 시험은 어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NCS를 하기 위해서도 인적성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리엔테이션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업을 가려고 한다. 그럼 많은 시험들이 이제 뭐 보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전공이나 이런 거를 빼고요. 그런 건 제가 이제 모르는 과목이니까. 그건 말고 인적성에 관해서만 얘기를 한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옛날에 그 인적성만 보는 이런 기업이 있고요. 아니면 인적성에다가 NCS를 더하는 이런 기업이 있고요. 아니면 NCS다. 뭐 이렇게 하는 기업이 있고, 보통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 여러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NCS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금 NCS 수업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인적성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알고 들어가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적성을 공부해야 돼요? NCS를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NCS 기반으로 나온다라고 공지를 하는 그런 기업에서도 이제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인적성하고 NCS는, 이 NCS라는 게 인적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비책 혹은 이제 뭐 보완책 이런 걸로 나온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적성이라는 게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해 보면 알겠지만 언어, 뭐 수리, 뭐 추리, 뭐 공간, 뭐 여기 상식을 이제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고, 뭐 여기는 약간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사무지각을 보는 데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인적성인데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공기업들에서 아주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봤어요. 그냥 뭐 전공점 시험 봐가지고 잘하면 뽑아야지 뭐 이렇게. 왜냐면 누가 더 나은 인재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을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 하던 대로 그냥 전공 시험 보고, 이거 행정학과야? 행정학 시험 보고, 법학과야? 법학 시험 보고, 뭐 어디 무슨 과야? 그럼 공대야? 무슨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뽑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인재를 뽑던 것들이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냐? 실은 그거예요.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고, 뭐 전공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봐야 실은 이제 공기업에 들어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 기업에서 실제로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을 쓸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 배우고 얼마나 센스 있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 이제 삼성이 그런 시험 제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그래 공기업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막 이제 점차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뭐 5급, 7급, 9급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5급이면 행정고시, 7급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공무원, 9급이면 또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공무원 이렇게 하는데, 7급이나 9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적성이 많이 깊게 침투해 있지는 않지만 5급, 그러니까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아예 인적성이죠. PSAT라고 하는 인적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해야 이제 2차 시험을 볼 수 있고요. 1차 시험에서 5급,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PSAT 과목 3개를 보는데 1차에서 그게 1교시 언어 논리, 2교시 자료 해석, 3교시 상황 판단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식의 이제 암기 과목은 2차 시험으로 미루거나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런 식으로 대기업, 공무원 이런 쪽으로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공기업에서 당연히 인적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한전, 한수원, 또 뭐 어디 인국공,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인적성을 계속 이제 그 전에도 파왔어요. 파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가만 보니까 이런 인적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하더라.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였죠. 쓸데없이 고퀄리티 스펙을 갖고는, 그러니까 실은 이 기업에서는 그 스펙이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 기업만 갈 건 아니니까 일단 구해두고, 그래서 뭐 영어도 900 만들어 두고, 뭐 어디 자원봉사도 나가보고 어디 상도 타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막 자꾸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무 쓸데없이 고퀄리티의 스펙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가려고 하는 길에 안 맞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이 많더라. 그래서 참 안타까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에서 너희들을 구제해 줄게라고 하면서 만든 게 NCS예요. 그래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만들어봤어요. 10개 뭐 어쩌고 만들고 뭐 이렇게 쫙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인적성 기반인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인적성 기반이 아닌 그런 과목들도 있어요. 뭐 직업윤리라든가 뭐 조직이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이런 인적성 기반이 아니라 뭔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뭐 명함을 줄 때 뭐 두 손으로 받는다, 오른쪽에 놓아둔다, 이런 거는 인적성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국가에서의 꿈은 되게 컸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잘 되면 아주 많은 대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적성을 만들어내가지고 문제를 이제 내면서 인재를 뽑고, 그리고 대기업들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영향이 안 되는 데는 또 이제 외주 맡겨가지고 또 이런 문제 내가지고 또 뽑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가 그런 거를 아예 기준을 만들어줄게라고 해서 이제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많은 기업에서도 쓰고 해서 이제 아예 국가 직무 전체적으로 이제 표준을 만들어보자고 만든 건데요. 이게 지금 조금 약간 힘을 발하고 있지가 못한 이유가, 이건 이제 이런 제도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제도는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문제 풀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내서 몇 점을 받으면 뭐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문제 풀이. 그래서 제도는 좋은 건데 우리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니네가 문제 만들어서 해봐.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기업에서 내가 뭐 하려고? 나 원래 하던 거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NCS라는 게 아직까지 힘을 좀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NCS라는 걸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도 안 쓰면 이제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푸시를 하기 시작하냐면 공기업에다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NCS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NCS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계속 푸시가 들어오고, 근데 한전이나 대표적으로 한전이나 한수원이나 뭐 이런 데서는 원래대로 자기네들이 보던 인적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라고 하니까 NCS라는 말을 쓰는데, 올해도 그랬죠. 올해도 뭐 작년에 한전 문제하고 올해 상반기 한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작년 한전도 인적성 위주다, 인적성 플러스 NCS다라고 했었는데 NCS가 그 비중이 되게 작았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줄이고 문제수를 늘렸거든요. 바뀌었다. 문제수를 줄이고 시간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문제당 시간을 좀 늘렸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진짜 NCS가 많이 들어오나 보다. 왜냐 NCS 문제는 되게 어렵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되게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되게 인적성의 비중은 이제 줄어들고 NCS가 많이 늘어날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막상 시험을 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것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거 비중이 좀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NCS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진짜로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안 나온 건 아닌데 워낙에 인적성 냄새를 빼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CS에 대한 이런 비중에 체감을 많이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NCS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NCS는 우리 이제 강의 또 있잖아요. NCS는 NCS대로 준비를 하시되, NCS 이제 하니까 인적성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웬만한 데서는 이거랑 비율을 봤을 때 이쪽이 아직까지 좀 더 많은 추세인 데다가 또 이거로 내는다고 얘기한 곳에도, 그래서 우리가 NCS 문제를 한 50% 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서도 그 50% 냈다는 NCS 문제를 보면 이게 인적성 문제 스타일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적성은 꼭 버리지 말고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첫 시간 들어오자마자 초면에 자꾸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초면도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그럼 이제 뭐 앞에서 했던 얘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어쨌든 NCS만 준비하면 될 일은 아니고 인적성은 꼭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적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간단하게 보죠. 인적성. 얘는 인성하고 적성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인성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이렇게 빨간색이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좋을 때는 뭐 이것도 인성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약간의 스킬이나 약간의 팁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닌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그 회사의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회사의 분위기에 맞게 답변을 해야 된다. 자칫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상한 사람이다. 얘 갑자기 앞에서는 되게 진취적이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는 뒤에 가니까 되게 내성적인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인적성에 대해서도 뭐 딱히 답은 없지만은 약간의 팁들이 조금씩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 인적성 여기 말하자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여기서 하는 이제 여기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거 우리가 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 직무능력평가라고 부르기도,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직무능력평가, 뭐 직무적성평가,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각 기업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죠. 뭐 SSAT, 이제 바뀌어서 GSAT, 뭐 현대는 HMAT, 뭐 DCAT, NHAT,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한국 도로공사다 EXAT, 뭐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다 이제 공통적으로 AT가 들어가는데, 애티튜드죠. 애티튜드 테스트. 그래서 이제 적성평가입니다. 애티튜드 말고요. 애티튜드요. 적성평가. 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보는 이유는, 지식이라는 게 아무리 많아봐야 어차피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고, 또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우리 이제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약간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센스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뽑고 싶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적성에서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럼 머리 좋은 사람 유리한 거냐?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시험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안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만 대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머리 좋은 사람이 유리한 거는 맞는데요. 그럼 이게 IQ 테스트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IQ 테스트는 아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문제적 남자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IQ 테스트 같은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러면 제가 IQ가 스스로가 IQ가 높으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렸을 때 IQ를 이제 쟀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높다 그러면 되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뭐 낮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낮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천재였냐 뭐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요. 문제성 남자 문제들을 처음에 이제 1회 때부터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놓친 것도 있지만, 그 문제들을 보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문제성 남자 문제들을 봤을 때의 기억과 요즘 이제 봤을 때의 기억은 되게 많이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면 훈련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성 남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보셨던 분들은 이제 뭔가 문제를 풀 때 약간 스킬이나 방법이나 아니면은 문제 유형도 좀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문제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적성도요, 이 적성시험도, 직무능력 평가 이런 것도요, 하면 늘어요. 이게 하면 느는데 어떻게 해야지 느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많이 풀면 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양하셔야 하고요. 공부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디리터 문제집 사가지고 한 며칠 전에 풀어보거나 한 일주일 전에 풀어보거나 그래서 시험 보고 들어가는데 나는 왜 맨날 안 되지? 맨날 안 되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실력이 쌓이도록 공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성, 이제 직무능력 평가라는 게 약간 그 센스를 보는 건 맞고 지식이 필요 없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련으로서 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아까 살짝 살펴봤는데, 언어, 수리, 공간, 뭐 이거는 사무지각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식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좀 표시하고, 얘네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언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언어 선생님께서 이제 수요일일 거예요, 아마. 들어오시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보면은 독해, 아니면 뭐 문장 관계, 문장 대열, 뭐 이제 또 이제 혹은 이제 반이어, 동의어 이런 거 찾는,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운 없으면 한자 나오는 데도 가끔씩 있고 약간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언어예요. 수리는 이제 크게 응용 수리하고 자료 해석으로 나눠지죠. 여기서 비중이 높은 건 이쪽입니다. 자료 해석이요. 응용 수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직무적성 검사, 뭐 직무능력 평가라고 생각할 때 되게 싫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고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속도, 뭐 농도, 뭐 작업 계산 이런 거 있잖아요. 확률, 그다음에 뭐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응용 수리라고 보시면